자, 오늘은 인문지문이야. 자, 인문지문 한번 보자. 철학자 칼 야스퍼스에 따르면, 자, 칼 야스퍼스라는 이름이 딱 나왔으니까 벌써 철학 나왔으니까 인문이지. 사람 이름이 중요하네. 첫 번째 나온 사람 이름 라제이. 자, 일상에서 인간은 외부의 규범이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여 주어진 질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상태인 현존에 머무른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봐도 현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네. 그치? 그럼 라지에이는 현존에 머무른다 그랬습니다. 자, 현존에 머무르는 인간은 자신의 수동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 못했다, 부정어니까 밑줄. 주어진 질서에 근거한 지식과 이성을 토대로 세계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 뭐라고? 세계를 파악해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믿는다. 그러나, 자, 그러나는 거의 십자가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자, 현존에,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현존에 머무르는 인간은, 그지? 자신의 수동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지식, 이성을 토대로 세계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죽음이나 고통 등 자신의 의지로 회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조건문 지식과 이성이 무력화. 자, 얘들아 아까 봐봐. 지식과 이성을 토대로 믿었는데, 자, 그 지식과 이성이 무력화되고 있지. 무력화되며 좌절을 겪는다. 이러한 무력감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놓인 상태를 깨닫고 비로소 실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된다. 여기서 실존은 자기 내면에 타당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자, 온전히 책임, 능동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일문단은 결국 무슨 얘기야? 라지 A가 생각하는, 그치? 현존, 그 다음에 한계 상황,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럴 때 보통 실존이 화제가 되더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인문지문에서는 A, B, 뭐 C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나오는 화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야스퍼스가 본, 그지? 현존, 한계, 실존인데 실존 얘기가 아닐까 싶다. 왜? 난 아직 나도 안 봤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야스퍼스는 여전히 A야. 한계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만으로는 실존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 그러니까 실존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럼 아까도 봤지만 사실 그 ABC로 해도 될, 현존, 한계 상황, 실존 그랬을 때, 자, 두 번째가 한계였잖아. 이 한계 상황에 대한 자각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 목적이지, 타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가진 원칙을 검증하는 실존적 교류가 필요하다. 자, 실존적 교류가 필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아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지? 얘만 자각해갖고, 개인적 자각만 갖고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실존적 교류.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실존적 교류가 필요하다. 이 교류에서는, 자, 이 교류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기탄 없이 비판하여 외부 규범이나 자기만의 편견에서 비롯된 거짓된 원칙을 파괴할 수 있다. 이때 비판의 목적은, 자, 오늘날 내가 생각해봐.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잘 모르는데, 비판이라는 건, 자, 좀만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비판의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기고 지고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실존을 지향하는 각 당사자가 실존에 도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각 당사자가 각각 실존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점에서 실존적 교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직반하는 일상적 소통과는 달리, 자, 달리 나왔지? 십자가 들어가야겠네.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자, 일상적 소통과 달리니까 여기가 일상적 소통이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 뭐가 돼야 돼?
실존적 교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그러니까 봐봐.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며 상호 검증을 수행하는 소통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상적 소통과의 차이지.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상호 검증. 인간은, 자, 계속 봐. 인간은 이 치열한 상호작용을 거칠 때 비로소 거짓된 원칙에서 벗어나 객관적 진리를 도출한다.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여기서 실존적 교류를 해야만 객관적 진리를 도출할 수 있지. 이 진리에 근거하여 내면의 타당한 원칙을 세우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야, 이거 번호로 새길 수도 있네. 그지? 실존적 교류, 객관적 진리 도출, 능동.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물론 이제 과학 지문의 응용인데 1, 2, 3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지? 또한 이러한 진리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원칙을 함께 검증하여, 자 뭐라고? 함께 검증하는 게 중요해요. 이끌어낸 결과물이므로 교류의 당사자들은 그 검증 과정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뭐야? 무슨 얘기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설교적 교류가 중요한 얘기네. 그럼 설교적 교류는 왜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존이 아닐까 싶어. 이건 예상이야. 자, 세 번째 문단 가자. 한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새로운 이름이 나왔네. 그럼 당연히 라지 비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실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야스퍼스의 견해, 즉 A의 이게 중요해. 동의하면서도 실존적 교류가 결국 주체의 편견 극복과 실존 도달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그친다는 점. 위한 수단에 그친다는 점은 또 비판했네. 그러면 여기서 그지? 라지 B는 실존적 교류에 대해서 동의하는 면과 비판하는 면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수단에 그치는 건 비판했네. 자, 그것의 관계, 즉이네. 인간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타자를 파악하고 이용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A가 말한 실존적 교류에 의한, 그지? 그 실존으로 나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지. 이루어질 수 없지. 이에 부버는 당연히 라지 B야. 타자를 그 자체로 대면하는 나노의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뭐라고? 자체로 대면하는 방법. 자, 실존적 교류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땐 이건 같아. 실존적 교류를 뭐라고? 수단으로 할 거냐, 그 자체로 할 거냐 했을 때 라지 A는 실존적 교류를 수단으로 그치는 걸 비판했고, 라지 B는 교류를 그 자체로 대면해라, 이 얘기야.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 하나가 나오면 그지 얘들아? 글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 자, 나노의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다시 봐. 부버에 따르면, 자, 라지 B겠지? 나와 타자가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관계에서만 양자 모두 실존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야 돼. 그에게 실존은 관계를 통해 도달하는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실존은 관계를 통해 도달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만 성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인 결과.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류, 실존적 교류만 갖고는 안 돼.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니? 지속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봤을 때 라지 B는 뭘 강조하는 애야? 지속성을 강조한 거야. 관계의 지속성. 자, 어때? 여기 구별하면서 읽으니까 인문지문이 좀 더 깔끔하지? 자, 이제 여기서 가보자. 따라서 이 관계에서의 소통은 특정한 상대를 지향하거나 진리를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봐봐. 요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존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부버는, 라지 B는 인격적으로 상대와 대면하는 관계 자체가 뭐라고? 대면하는 그 관계 자체가 실존이라고 주장한다. 자, 그럼 이 글은 1문단과 2문단에서 라지 얘기를 얘기했다면 3문단에서 라지 B를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네. 근데 난 좀 이걸 읽으면서 요 B가 좀 이상한 친구네. 왜냐면 봐봐, 여기서 야스퍼스 견해에 동의하면서 점을 비판한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여기서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야, 이거는 그 자체 내의 모순을 좀 느끼네. 근데 이런 걸 느낄 시간은 아니야, 그지? 그냥 이 글 자체를 생각해 보면, 자, 잠깐 이야기가 쓸데없는 얘기 빠졌는데, 자,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가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이 글의 전체야. 맞지? 자, 그러면 10번 문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야스퍼스에 따르면 현존에 머무르는 인간은 세계를 통해 가능한 대상으로 여긴다. 어디로 가야겠니? 1문단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럼 1문단에서 여기서 딱 가능한 거 봐. 여기 있네. 현존에 머무르는 인간은. 그지? 자, 현존에 머무르는 인간은 요렇대. 그러면 봐봐. 세계를 통해 가능한 대상. 세계를 통제. 아까 통제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본다 그랬지? 맞아. 2번.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은 인간이 지닌 인성을 무력화시킨다. 예, 이것도 아까 1문단에 한계 상황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건 문단 자체가 세 문단 자체라, 그지? 찾기도 쉽다. 1문단에 자, 한계 상황에 해당하는 말이 있지? 자, 3번. 또 야스퍼스에 따르면 실존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닌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렇지? 이런 사람은 자신이 지닌 생각을 있는 그대로. 요거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야스퍼스의 생각이 좀 더 고파졌을 때. 자, 실존적 교류. 여기 나오지? 요때 있었어. 자, 다음 4번. 부보에 따르면, 자, B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나 그것의 관계. 자, 봐봐, 얘들아. 아까 나 그것의 관계가 부보에서 여기 있잖아. 이거는 뭐야? 그지? 관계, 즉 인간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타자를 파악하고, 자, 이용하는 관계. 그지? 진정한 소통으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지. 진짜 좋은 건 뭐야?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되잖아. 그지? 부모는 그렇게 말한 거잖아.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나와 그것의 관계. 맞지? 부모에 따르면 나 너의 관계. 자, 이게 좋은 관계지. 타자의 존재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고유성을 언제 희생하라 그랬니? 너무 쉬워서 지금 갑자기 훅 웃음이 난다. 그지? 10번의 답은 5번. 자, 이제 11번 문제야.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라 그랬어. 그럼 선생님이 뭐냐면, 기억이 여기 있고, 요거 이유를 추론하라 그랬대갖고, 뭐야? 내 생각, 내가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누가 해? 그렇죠. 지문의 내용이 하란 말이야. 그러면 기억의 이유는, 자, 여기 제일 정확하게 있을 거야. 한계 상황에 대한 개인적 자만으로는 실존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지? 실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야? 자, 여기 봐. 여기서 이미 답 나왔어. 개인적 자각만으로는 안 돼. 왜? 실존에 도달해서는 타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가진 원칙을 검증하는 실존적 교류가 필요해. 이 교류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기탄 없이 비판해야 돼. 그치? 그러면서 뭐야? 편견에서 비롯된 거짓된 원칙을 파괴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여기서 비판의 목적. 그러니까 얘들아,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 두 번째 문단 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이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왜 개인적 자각만으로는 안 돼? 타자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혼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나올 거지. 그지?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을 다 이해해 보면, 자, 1번부터 봐. 개인이 세운 내면의 원칙은, 자, 이제 중요해. 개인이 세운 원칙은 교류 과정에서 논의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 나왔잖아. 야, 지금 내면의 원칙은 교류 과정에서 논의되는 대상이 아니니? 서로 자기네들 내면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교류 과정에서 논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말이 틀렸네. 2번. 혼자서는 내면의 원칙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서 주관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서 아까 실존적 교류를 위해서는 소류를 해야만 객관적 진리를 도출할 수 있지. 그래야만 타당한 능동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므로 혼자서는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없으니까 당연히 뭐야? 개인적 자각만으로는 실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네. 자, 보기 문제긴 한데 기억 니은드 즉 야스퍼스와 부버가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야스퍼스 부버가 둘 다 인정해야만 되네. 그지? 자, 먼저 기억부터 보자. 상대를 자신과 대등한 주체로 대하지 않는 소통으로는 실존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네. 그러면 한마디로 뭐야? 상대를 자신과 대등한 주체로 대해야만 실존으로 갈 수 있다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봐봐. 지금 둘 다 관계를, 실존적 관계는 공통적으로 인정했잖아. 인정하면서 뭐 했어? 즉 여기 야스퍼스도 얘기했지만 실존적 교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상, 즉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고, 그지? 뭐 꼭 안 찾아도 능동적 조치가 될 때 서로의 생각을, 자, 서로의 생각을 기탄 없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니네들 못, 니네가 이제 여기도 잘 봐봐. 실전적, 여기 지금 화면으로만 보이니까 요즘 내 빨간색 한번 봐봐. 실전적 교류는 이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취급하는 일상적 소통과 달리야.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며 상호 검증을 수행하는 소통이야. 인간은 이 치열한 상호 작용을 거칠 때 비로소 거짓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지?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진리는 당사자들이 봐봐, 서로의 원칙을 함께 검증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등한 주체지. 그러면 자, 부부는 어땠을까? 부부 역시도 봐봐, 실존적 교류 자체를 동의하는데 여기서 나와 너의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했잖아. 나와 너야. 알았어? 비판하지 말라 그래. 비판하는 방식 여기 봐봐, 밑에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존재에 있는 그대로 포용하라 그랬지. 그거 봐, 있는 그대로 포용, 대등한 주체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일단 기억은 관계, 대등, 이건 둘 다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기억이 없는 2번, 5번은 탈락이야. 자, 니은 봐. 진정한 소통은 타자를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주체로 대면하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그랬거든.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한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왔다. 자, 보여줄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며 상호 검증을 수행하는 소통의 방.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라 그랬어. 온전이란 단어 여기 있어. 근데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한다?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한다? 여기 있다. 여기서 1문단에서도 실존은 자기네의 타당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른 온전히 책임을 지는 능동적 상태다. 이거는 조금, 그지? 야스퍼스가 말한 실존인 거고, 인격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내용으로는 그런데 온전한 인격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온전한 인격체,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우리가 좀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찾아볼게. 여기서 온전한 인격체를 찾으면 말해줄게. 이거 마지막 문단 정도에 온전한 인격체를이라고 나와줬으면 딱 좋은데. 진정한 소통은 일단 얘들아 실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존적 교류잖아. 이 실존적 교류는 여기 있다. 실존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실존을 지향하는 게 아까 온전히 책임을 지는 능동적 상태잖아. 그러니까 실존을 지향하는 각 당사자네. 그지? 그러니까 실존을 지향하면서 각 당사자가 실존에 도달하는 데 있대. 알아서 굴복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정한 소통은 타자를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주체로 대면하는 관계. 요거 야스퍼스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그럼 이것도 웬만하면 부보도 맞을 것 같은데 요 부보는 근데 내가 생각이 좀 다른 게 요 봐봐.
요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마지막 줄을 보면 상대방을 여기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존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라 그랬거든. 있는 그대로 포용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봐.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주체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왜 없어졌어?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주체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뭐야? 있는 타자 있는 그대로 포용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라지 비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그래서 니은은 탈락이야. 자, 디귿도 보자. 소통을 통해 실존에 도달한 개인은 더 이상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건 일단 최소한 B는 아니네. 왜지 얘들아? 아까 지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여기. 그지? 그래서 디귿은 B, 부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귿도 탈락.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3번. 자, 보통 야스퍼스 부보를 줬잖아. 그러면 A, B가 대화를 나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말이 이거거든? 그럼 나는 야스퍼스는 안 읽어도 방금 그 말씀과 실존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연결하면 이거라는 말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부보의 생각이 딱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부보가 누구를,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부보가 누구를, 야스퍼스를 비판한 말을 찾으면 돼. 자, 봐라. 투쟁의 가정이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아닌, 자, 공동의 책임이 아닌 개별적 책임을 가중시킨다. 라고 B는 말한 적 없어. 맞지? 그거 B의 사실이 아니야. 자, 상호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자, 이건 야스퍼스가 한 말이잖아. 외부 질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다. 라고 비판한 적이 없어. 소통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가 사실은 상대를 포용하며 대면하는 관계 그 자체. 이거 B한테 좋은 말이야. 근데 소통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 이거는 A가 한 말이잖아. 그러면 A가 한 말을 B가 그대로 했잖아. 이건 B가 말한 비판이 아니지. A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 3번 봐. 치열한 비판을 요구하는 것은, 자, 이거는 아까 A가 했잖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실제로는 주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B가 한 말 맞지? 그러면 A가 한 말도 맞고 B가 한 말도 맞는데 A의 말을 정확하게 뭐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5번도 봐. 서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상호작용이, 자, 이거지? 근데 상대를 서로 굴복시키려는 상호작용이, A가 서로 굴복시키라고 한 적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A도 이런 말도 한 적도 없어. 그지? 그러므로 답은 4번밖에 없네. 여기까지입니다.